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 60세의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부담은 커지고 은퇴 후의 삶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당연히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돈이 많으면 걱정이 덜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 준비에 있어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1. 필요한 금액 정말 얼마일까? 우선 사람마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은 천차만별이에요. 생활 수준, 건강 상태, 가족의 지원 여부, 거주지 등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와 의료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여유 자금이 필요하겠죠. 한국은 평균적으로 60세 전후에 은퇴를 하고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었어요. 그러면 약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보통 한 달 생활비를 20만 300만 원으로 잡으면 연간 약 2,400만 3,600만 원, 20년이면 약 5억에서 7억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이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2. 사례 1.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경우. 먼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사례를 볼게요. 김 씨는 60세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걱정이 없는 상태예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일찍부터 은퇴 후를 대비해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했어요. 퇴직 후에도 매달 임대 수입과 투자 이익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죠. 김 씨는 현재 매달 약 500만 원의 수입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노후 생활비는 충분히 커버가 돼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죠. 물론 김 씨처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지만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남들보다 훨씬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김 씨가 일찍부터 노후를 대비했다는 점이에요. 시간은 재정 관리에 중요한 친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김 씨는 이 점을 잘 활용한 거죠. 3. 사례 2. 평균적인 은퇴 준비. 다음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다 은퇴한 이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씨는 30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꾸준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아왔어요. 그 덕분에 지금 은퇴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령액을 받고 있어요. 이 씨는 큰 재산은 없지만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로 적당히 검소하게 지내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해요. 다만 건강 문제가 생기면 추가로 돈이 필요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죠. 이 씨의 경우 은퇴 전부터 매달 조금씩 적금을 붓고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시점부터 노후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또 아파트 대출을 일찍 상환한 덕분에 주거비 부담이 적고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갑작스런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여유 자금이 충분치 않으면 불안감은 있을 수 있어요. 4. 사례 3. 준비 부족한 경우.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박 씨입니다. 박 씨는 60세에 퇴직했지만 노후 자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어요. 특히 박 씨는 자녀들에게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정작 본인의 은퇴 준비는 소홀히 했어요. 현재 박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계속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오래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요. 박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 준비는 언제나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자녀 교육이나 다른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소홀히 하면 결국엔 그 부담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은퇴 후 일할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충분한 대비 없이 퇴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입하고 납부액을 늘리는 게 좋아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일찍부터 조금씩 더 많이 저축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투자와 재테크를 통해 은퇴 후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지만 자신의 성향과 리스크를 잘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건강을 지키는 것도 큰 자산이에요. 노후 생활비의 큰 부분은 의료비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60세에 얼마나 있어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함만 커지겠죠. 김 씨처럼 일찍부터 대비하고 이 씨처럼 검소하게 관리하며 박 씨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서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언제나 늦지 않았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은퇴 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60세를 넘어가면 노후 자금 마련의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6.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 앞서 말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좀 더 살펴볼게요. 1주택연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생활비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주택연금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형태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즉,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의 가치를 활용해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김 씨처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이 씨나 박 씨처럼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도 유용해요. 이 금융상품 활용. 다양한 금융상품도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연금 상품이나 변액보험, 연금저축 같은 금융상품들은 장기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데 유리하죠. 특히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금융상품은 위험성에 따라 다르니 자신의 재정 상태와 리스크 허용 범위를 고려해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이 씨처럼 안정적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인 개인연금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 씨처럼 은퇴 직전까지 준비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금융상품이 마지막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죠. 3. 생활비 절약과 소득 확보. 많은 은퇴자들이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생활비 절약이에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경우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주거비, 식비, 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부담이 덜어지겠죠.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라면 큰 집을 유지할 필요 없이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또한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나 활동이 많아졌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뿐 아니라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활동하면서 수입을 얻는 방법도 많아요. 이 씨의 경우처럼 자칫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추가 소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통해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노후 준비에 있어 감정적 요소도 중요하다.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했으니 감정적 준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일에서 오는 보람이나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서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곤 해요. 김 씨처럼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도 은퇴 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활동과 취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씨도 경제적으로는 적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은퇴 후 새롭게 취미를 찾고 봉사활동을 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박 씨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감정적인 안정을 얻고 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조언을 마치며 60세를 넘어서는 나이에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은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사례들을 보면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동일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처럼 일찍부터 재정적 준비를 해온 사람은 노후에도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박 씨는 현재 자녀에게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처럼 은퇴 전에 검소한 생활을 계획하고 적절한 준비를 한 경우에는 적당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진 자산은 얼마인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주택연금이나 다른 금융 상품을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재정적으로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게요.